조용원이 역심을 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장성택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합니다. 장성택이 처형당하고 나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장성택의 역심을 품은 장면이라고 하는 많은 장면을 보여주는데, 김정은이 딱 있을 때 뒤에서 옆에 애들하고 막 웃고 떠들어요. 그건 불경죄예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 걸어가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따라오는 장면도 있고, 김정은이 연설하는데 장성택만 이렇게 삐딱하게 이러고 있어요. 조용원이 그런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최측근 실세인 조용원이 2달 가까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북한 권력 구조는 노동당이 지배하는 체제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김정은도 대외적으로는 국무위원장 그러지만 내부적으로는 총비서 동직을 해요. 노동당의 총비서란 얘기죠. 우리 지금 비서하면 뭐 그렇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비서가 최고예요. 노동당의 비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동당의 전문 부서가 있고, 국무위원회라고 하는 우리를 지금 내각 행정부가 있고, 최룡해, 이번에 구축함 진수한 최현의 아들 최룡해가 우리로 치면은 국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룡해예요. 국무위원장이 김정은, 노동당의 총비서가 김정은, 최고인민회의는 핫바지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도 사실 국회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더 권력이 더 국회보다 세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뭐 국회가 뭐 계엄도 맞고 그랬지만, 북한은 그런 국회는 그냥 거수기예요. 투표하면 항상 100% 나와요. 그러면 노동당으로 와보면 노동당의 전문 부서, 국무위원회도 부서가 있겠죠? 무슨 뭐 경공업소, 농업성 뭐 많이 있겠죠? 요건 다 핫바지들이고, 노동당의 전문 부서, 통일전선부 지금 없었지만 뭐 무슨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군정지도부 뭐 이렇게. 여기 핵심이 뭐냐? 2개예요. 하나는 조직지도부, 하나는 선전선동부. 선전선동부는 뭐냐? 통제국가고 우상화국가니까 얘네들이 김일성 뭐 전기 조작하고 뭐 김정은 우상화하고 다 하는 애들이거든요. 요걸 관리했던 핵심 인물이 리일환이라는 인물이에요. 리일환. 그 다음에 조직지도부는 이 선전선동부의 권력이 1이다 그러면 조직지도부는 한 10쯤 돼요. 얘가 핵심이에요. 왜냐? 노동당의 모든 조직이 있죠. 중앙당부터 말단 조직까지. 이 조직을 다 관리해요. 그리고 이 조직지도부는 북한 지도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왔잖아요. 그럼 뭐 시계는 뭐 어떤 거 차고 왔고, 옷은 뭐 입었고, 뭐 턱을 몇 번 겼다 이런 거 다 기록해요. 옆에서 길바닥에 침 한 번 뱉었다 다 기록해 보고 있어요. 다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김정일 죽었을 때 2011년 12월 17일 날 죽고 12월 19일 날 12시 특별 보도를 하거든요. 그때 관련된 235 군부대라는 사단의 문건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12,000페이지예요. 제가 사갔어요. 그게 저한테도 있어요. 거길 보면 사람장부터 소리적 상품 판매원까지 그냥 어떻게 했다. TV 보도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뭐 5분 동안 뭐 하고 집에 가서 뭐 가져와서 뭐 떡을 만들고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 아주 웃긴 얘기도 하나 나와 있는데, 이런데 뭐 누가 보는 건 아니까 좋게 기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민군들이 김정일 죽었다고 꽃을 만들어요. 조화를. 누가 보는 건 아니니까 잘난 체래요, 사단장이. 근데 울면서 아니 그런 걸 좀 미리 만들었으면 좋았지 왜 지금 만들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딴에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뭐 미리 만들면 어떡하라는 얘기가, 죽을 거이죠. 블랙 코미디죠. 이걸 관리하는 게 조직지도부예요. 여기에 수장이 누구냐? 조용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권해서 2012년 7월에 인민군 총참모장, 합참의장 리용호를 처형합니다. 7개월 만에. 그 다음에 2013년 12월에 장성택 당행정부장 공업을 처형해요. 요 둘이 최고 권력자였어요. 김정은 시기에. 이 둘을 죽여요. 2015년 5월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해요. 국방부 장관.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조직지도부를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조직지도부를 장악하면 그 누구도 꼼짝할 수 없거든요. 처음에는 조현준, 김경옥 원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조용원은 57년생이거든요. 근데 조현준, 김경옥은 31년생, 36년생이거든요. 이때는 도와줬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노동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혁명의 위협, 계승을 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예요? 권력 이양시키했다는 거죠. 근데 요 둘이 이제 늙고 죽고 했으니까 퇴임했잖아요. 조용원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견장정치라고 그래서 벌을 받고 하방당하고 처벌받고 별 4개가 3개가 됐다가 2개가 됐다 다시 복권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심지어 최룡해 상임위원장도 하방당했다 와요. 하방당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치지 않은 인물이 딱 둘이에요. 리일환, 조용원. 그런데 이 조용원이 이름 그대로 조용히 사라져요. 언제? 2월 28일 날 이 마지막 노동신문에 보도된 모습이고, 그 이후로는 조용원은 김정은의 그림자예요. 어느 정도냐? 보통 김정은이 가고 뒤에 당 비서들이 가잖아요. 그럼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조용원은 항상 김정은 뒤에 붙어가요. 이렇게. 그 정도였거든요. 모든 장소에 조용원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4월 말까지 조용호는 사라져요. 약 2달 동안 50여일 이상. 4월 27일 날 정도 요 전후에 조용원이 등장을 해요. 이 긴 시간 동안 사라졌거든요. 이건 처음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리에라는 1월 달부터 사라져요. 리에라는 아직도 등장을 안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조용원이 역심을 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장성택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합니다. 장성택이 2013년 12월 처형당하고 나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장성택의 역심을 품은 장면이라고 하는 많은 장면을 보여주는데 김정은이 딱 있을 때 뒤에서 옆에 애들하고 막 떠들고 웃고 떠들어요. 이렇게 군인들하고. 이 장면이 포착이 돼요. 그건 불경죄예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 걸어가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따라오는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연설하는데 장성만 이렇게 삐딱하게 이러고 있어요. 조용원이 그런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김정은이 2023년 안석 간석지 갔을 때 김정은이 뭐라고 말하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딴 사람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조용원만 몸을 비틀고 김정은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그 회의장에서 이렇게 놔야 되거든요. 똑바로 이렇게 놔야 되거든요. 김정은도 이러고 있어요. 필기도구가. 근데 조용원은 몸을 돌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대각선으로. 그 다음에 2024년 12월 31일, 1월 1일 넘어가는 그 시기에 밤에 심야 경축 공연을 하거든요. 그때 김정은이 김주의 팔짱을 끼고 딱 입장을 하거든요. 그때 주요 간부들이 모두 부부 동반으로 오는데 조용원은 딸을 데리고 와요. 근데 딸 손을 잡고 딱 가요. 이렇게. 김정은하고 똑같은 장면이 연출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린 나이를 데리고 오서는 이럴 수 있는데 큰 딸이에요. 나이 30대 한 초반쯤 57년생이니까 이러고 손잡고 들어가요. 김정은하고 똑같은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조용원은 김정은에게는 정말로 둘도 없는 간신이거든요. 간신. 충신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근데 역심을 품을 수는 없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해이해진 거죠. 장성택 했다는 걸 따라한 거죠. 장성택은 실제로 권력을 도전했던 거고 근데 조용원은 선을 넘은 거죠. 이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조직주도부가 다 감시한다고 그랬죠. 조용원은 조직주도부 부장, 고위 조직주도 비서가 있거든요. 당비서거든요. 요 비서를 또 누가 감시하거든요. 감시하는 놈을 또 누가 감시하거든요. 요게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리 와봐. 너 좀 심했지? 잘못했습니다. 좀 벌 좀 쓰고 와. 혁명화 교육을 갔다 왔다. 라고 볼 수 있죠. 돌아왔는데 조용원이 27일로 기억이 되는데 직함도 안 나오고 평양시의 행사에 나와요. 조용원이 갈 만한 급이 갈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이 상당히 초췌해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뭐 난리 났죠. 지금 26일 날 그 구축함, 신형 구축함 똑같이 껍데기만 똑같아요. 진수시키고.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배에 엔진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오늘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벌써 거기서 미사일 쏴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하루에 몇 개씩 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 진수식에도 조용원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지만 아직 직함이 회복됐는지 조직담당 비서 아니면 계속 처벌받고 있는지 이런 거는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리라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올 1월 27일 날 29일이 설날이었죠. 1월 29일 기억으로. 1월 27일 날 노동당 회의를 열어서 비서국 확대를 열어서 온천군과 오시군이라고 하는데 수십 명의 간부들을 숙청을 하거든요. 요때 리이란도 사라져요. 리이란도. 그리고 조용원은 2월 28일자로 사라졌다 50일 동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리이란은 아직 운명을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2015년 5월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국방부 장관을 처형한 뒤로는 주요 인물들은 처형한 사례가 없어요. 그때까지 현영철을 마지막으로 아버지 시대의 주요한 걸림돌을 모두 제거. 무려 200명 이상의 처형급, 숙청. 반개까지 치면 수천 명, 혁명화까지 치면 수만 명이 숙청당합니다. 이때 일단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다 죽였다 그때. 지금은 도전 세력이 없기 때문에 김덕훈도 2023년 안석간석지라는 데가 침수했을 때 김덕훈 보고 건달뱅이라고 그러고 당적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당적으로는 당원적을 뺏고 법적으로 처리하면 이건 처형이에요. 원래 그렇게 말해요. 당적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하라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근데 김덕훈은 그때로 총리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총리 안 하지만 당 비서로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김정은이 그런 거 보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죽이진 않았을 거다. 조용원도 죽을 이유는 없고 리란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좀 더 심각한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조용원은 일단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보면 그 누구도 김정은의 피해간 인물은 주요 인물 중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처벌을 다 당했고 복권이 됐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현영철 처형 이후는 모두 100% 복권은 됐어요. 그러니까 조용원에 사라졌다가 돌아온 거. 요 스토리가 숨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선대에 비해서 물론 김일성도 많이 죽였고 김정일도 심화조 사건이라고 2만 명 내외를 숙청했어요. 그중에 처형당한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정말 잔인했던 숙청을 통해서 북한 정권은 피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요.
피를 통해서. 자기가 잘못하면 뒤집어 씌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처음에 뒤집어 씌운 게 누구냐면은 2009년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하거든요. 김정은이 그때 처음 한 삽질이 화폐개혁이에요. 장마당이 커지니까 자본이 장마당에 있잖아요. 장마당이 왜 커졌느냐? 배급을 안 해주니까 니들이 먹고 살아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장마당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자본이 거기 있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돈이 욕심나잖아. 그 화폐개혁을 해요. 내일부터 안 바꿔줘. 10만 원 이상. 그럼 장마당에 있는 돈 다 휴지가 되잖아요. 요걸 주도한 게 김정은이에요.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신사임당 PD님도 은행에 예금 좀 있죠? 내일부터 안 바꿔준다고 생각해요. 다른 돈 하나에 안 나요. 가만히 안 있지. 자살하고 난리가 났어요. 모든 돈이 날아가니까 실제요. 정권의 위기가 왔어요. 그랬더니 김정은이 박남기라고 하는 노동당 우리를 치면은 재정기획부장쯤 돼. 그런데 사실 노동당 전문 부서니까 재정부장이니까 이 사람이 핵심이죠. 한국은행 총재쯤 되는 사람이죠. 아니면 재정기획 우리 부총리쯤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불러다가 얘가 그랬대요 그러면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얘는 시킨 거밖에 없는데 시키는 대로 한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항상 배워온 거예요. 잘못하면 희생양을 찾아내서 공개 처형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처음부터 김정일에게 나쁜 거 시마조 사건 시마조 사건도 고난의 행군이 94년 98년 터지니까 수십만 명 굶어 죽잖아요. 민심이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마조 사건을 만들어내요. 시마조는 뭐냐? 그 조사하는 팀이에요. 이걸 장성택이 고후보 장성택이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장성택은 사실은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저가 받은 거예요. 이때 그 당시 90년대 후반에 6.25 때 사건을 끄집어내요. 서관이라고 하는 농업 담당 비서가 6.25 때 간첩이었다. 말이 돼요. 그러면서 이 민심이 위험하니까 막 잡아 죽이는 거죠. 막 그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거죠. 그걸 김정은이 배운 거죠. 그래서 박남기 처형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죠? 별 뗐다 붙였다 처벌하고 또 맞을래 혼날래 여기서 마지막 조영원까지 당한 거죠. 리일항까지. 그럼 이게 왜 위험한지 알아요? 두드려 패면 만일에 엄마가 막 때려. 전교일등 안 하면 때려. 그럼 전교일등 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도 못 하죠. 근데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요? 엄마가 용돈 줄게. 그럼 공부 잘하죠. 신사임당도 운영 잘하려면 맨날 여기 사장님이 똑바로 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월급 올려주면 돼요. 막 날라다니면서 이래. 그러면 처벌받은 조용원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난 언젠간 죽을 수 있다. 언젠가 날아갈 수 있다. 쟤는 용서가 없는 애다. 아무리 총성하고 소용없다. 내적으로 충성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일만 죽도록 시켜봐요. 딴 데 가려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월급을 많이 주고 막 복지도 해주고 휴가도 보내주고 그럼 딴 데 가겠어요? 마음으로 울어서 찍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위험한 거예요. 김정일은 그렇게 안 했어요. 김정일은 선물 정치라고 그래서 김정은도 뭐 벤치 주고 막 그래요. 근데 김정일은 자원을 특권층들한테 나눠줬어요. 특혜를, 이권을. 그래서 장성택이 죽은 거예요. 장성택이 이권이 많이 가 있었거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충성파들이 김정일에게 충성하면 산다. 선물도 준다. 롤렉스 주고 집 주고 돈 주고. 그래서 김정일 때는 그 고급 사치품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김정은 때는 뭐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다 지가 쓰는 거예요. 김주애가 쓰는 거고. 가끔 뭐 벤치 한 대씩 주는 게 다 하고.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골고루 사용한 게 김정일이었다면 김정은 일단 경제가 나쁘고 줄 게 없고 돈은 다 국방부에 쓰고요. 무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회초리만 때리는 거야. 회초리 때려서 애들 공부 잘하면 다 전교 1등 시키게? 맨날 두드려 패면 되게? 맞으면 어떻게 해요? 반항하고 무슨 부모가 저래? 더 나쁜 역효과나죠? 가출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위험한 통치수를 쓰고 있다. 측근들이 이번에도 조춘영이라고 당 이제 군소공업 관계자인데 구축함 진수할 때 반말하는 게 나오잖아요. 다 됐어? 65살인데 정은이 84년생인데 그럼 속으로 84년생이 저한테 조박 다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네 그러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주 위험한 자아도취. 내가 지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 밑으로부터 흔들리죠 지금. 아주 위험한 박봉에 시달리는 기업. 그다음 맨날 폭언. 네, 그냥 야근까지 시키고 박봉이고 복지도 없고 점심시간 10분 주고 이런 시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용원 사례에서 봤을 때 흔들리는 김정은. 독재 정권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겉으로 멀쩡한데 그냥 무너지죠. 소련, 제스민 혁명 이런 것처럼. 최근 김여정이 또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났는데 어떤 의도인가요? 지금 여정이가 12월 31일, 1월 1일 그 새벽 사이에 여정이가 애를 데리고 나왔죠. 근데 애를 데리고 나온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김정은이죠. 이번에 김여정이 데리고 나온 애를 보니까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 어린 남자애는 이제 해군복을 입었어요. 어린 애복을. 근데 누가 봐도 앳된 애들이에요. 앳된 애들. 지난해 12월 30일, 1월 1일 때도 그때 데리고 가 똑같이 손잡고 가는데 여자애는 큰애죠. 큰애는 눈 비비고 있고 지금 2015년생 딸로 추정이 되고 2018년생 아들로 추정이 되거든요. 우리 정보당국이 판단한 바에 따르면 누가 봐도 앳된 아이였죠. 자, 여정이 딸이 2015년생인데 정은이 딸 주혜가 2013년생이에요. 2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자, 여기 숨은 그림이 있는데 2024년 12월 30일 신년 경축 공연 때 똑같이 아이죠. 15년생, 13년생이면 차이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철저하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오고 주에는 퍼스트 레이디로 나와요. 옷부터 시작해서 성인 옷에. 그때 결정적인 장면이 화동들이 정은이하고 주에 김정은하고 김주혜한테 꽃을 주거든요. 그랬더니 그 화동한테 김정은이 볼키스를 해요. 이렇게. 주혜도 화동한테 볼키스를 해요. 근데 주혜가 애잖아요. 애가 애한테 볼키스 하면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정이 김여정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눈 비비면서 애처럼 갔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 지도자고 애인 거죠. 애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이면을 봐야 되느냐? 4월 15일이 4.15 태양절이라고 해요. 김일성이 태양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다 지워버려야지 통일되면. 태양절이라고 그러는 할아버지. 북한에서 김일성은 태양이에요. 김정일은 별, 광명성절. 없는 별 만들어내서 웃기죠 진짜. 할아버지는 태양, 아버지는 별. 별별 일이 다 있네 정말. 근데 이 4.15 때는 어디 가야 돼요? 할아버지한테 가야 되잖아요. 태양절이니까. 금수산 태양궁전. 김일성의 대저택이었어. 집무실이었어. 근데 죽으니까 거기 무덤으로 만든 거거든. 아마 피라미드 이후로 세계 최고로 큰 무덤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김정일 죽으니까 김정일 동이 미라가 있거든. 그럼 4.15도 거기 가야 되잖아요. 거기 안 갔어요. 주에 데리고 어딜 갔느냐? 화성지구 1만 세대 아파트 준공식에 갔어요. 테이프 끊었어요. 할아버지 얘기 안 했어요. 할아버지 생일인데 태양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구축함 진수하는 4.25 4월 25일 4월 25일에는 보도는 4월 26일에 됐는데 어디 갔느냐? 북한이 구축함 5천 톤급 구축함 진수식에 갔어요. 여기도 주에 데리고 갔어요. 또 여기 여정이가 애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럼 4.25 때 인민군 행사 4.25에 열병식이나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25는 뭐냐? 28 건군절. 이거는 조선인민군 창건절이에요. 그 다음에 4.25는 뭐냐? 과거 인민군 창건절은 4.25였어. 1932년 4월 25일 날 김일성이 빨치산 조선인민혁명무력군 그러니까 빨치산 게릴라들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지. 12년생이 20살에 무슨 군대를 만들어요. 거짓말이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 그러면 이때 빨치산 관련된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했어요. 4.15 때 할아버지 행사 안 했어? 지 행사 했어? 4.25 때 지가 만든 구축함이라고 자랑하고 주에 데리고 갔어요. 두 개 다 주에 데리고 갔어요. 여정에도 애들이 나왔고. 그러면 이게 뭐지? 지난해 4.15 때는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야 해. 그냥 4.15라고 썼어요. 딱 한 번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달력엔 태양절이라고 써 있어요. 이번에도 작년에도. 이번에도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빈도는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 다음에 김일성을 주체조선의 태양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주체조선의 태양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근데 김정일도 본인을 주체조선의 태양이라고 안 했어요. 태양을 하나잖아요. 김정은은 주체조선의 태양이라고 써요. 자기를 써요. 지금 광명성절 때 아버지 생일 때도 잘 안 가요. 아버지 무덤에. 이 흐름이 좀 됐어요. 선대 지우기 흐름이 좀 보여요. 그럼 지가 집권할 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백두혈통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사라진 지 오래예요. 이거 뭐지? 김정은은 지금 과속우상화. 지금 김정은의 언론 보도에서 호칭이 경애하는 어버이 총비수동지예요. 1984년생인데 처음에는 1,000만 자식 어버이 그랬어요. 왜냐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 1,000만이니까. 북한 인구 2,600만이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 행사, 학생 행사, 어린아이 행사 여기서만 어버이 코스프레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버이 동지라고, 어버이 총비동지라고 말해요. 너무 빨라 어버이 쓰는 게. 김정일도 그렇게 안 했어요. 너무 빨라요. 종합을 해보면 김정은의 꿈은 김일성, 김정일의 아들, 손자가 아니고 김정은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왕조. 그 왕조의 후계자 김주혜, 왕세녀. 이런 모습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대를 뛰어넘는, 또 김정은이 몇 년 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수령을 신비하지 마라. 왜냐면 북한에서 뭐 김일성이 뭐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네, 모래알로 쌀밥을 줬네, 뭐 무슨 김정일 태어나는데 백두산에 밀양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상서로운 광명성이 무지개를 비쳤다니 막 이러거든요. 무슨 김정일이 백두산 밀양에서 태어나요? 42년에 김일성은 소련 하바롭스크 그쪽 병원에서 고향이 김정일 고향 거기에요. 아니 임신한 여자가 그 백두산 영하 30도에 왜 올라갑니까? 옛날에 올라가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어쨌든 그런 이제 신비하지 말라. 그때는 이랬죠. 아 얘는 좀 좀 현실적인가 보다. 아니에요. 저는 더 신비해요. 3살 때 권총을 쐈대요. 총을. 3살짜리가 총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살 때 운전을 했대요. 3살 때 이게 악셀레이터 이게 발이 닿아요? 저는 더 우상화예요. 더 우상화. 그렇게 보면 김정은은 황당한 꿈을 꾸는 것 같다. 오히려 할아버지, 북한의 시조, 나쁜 시조죠. 할아버지, 아버지를 능가하는 본인이 탁월한 구축함 찍어내고, 아니 구축함을 진수했는데 이틀 뒤에 함포 쏘고, 교초음속 미사일 쏘고, 지도공 미사일 쏘고, 그 다음에
근접방어 무기라고 러시아에서 받은 것 같아요. 동시에 쏘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씩 검증하고 쏘고 계산하고 그 통합하려면 시간 진수하고 해군에 인도하는데도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계속. 근데 뭐 이틀 뒤에 막 쏴대고 뭐 김정은 또 가고 거기에. 그러니까 지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탁월한. 정말로 막 무기가 찍어낸다고 되면 그게 되겠어요? 우리가 가진 이지스함이 한 척이 1조 3천억이에요. 정주도양함이. 이순신급도 4,500대급도 4,500억이거든요. 이지스는 1조 3천억이고. 조기경보기 엊그제 북한이 공개했는데 우리도 그 4천억 원이 넘어야 한 대당. 그럼 막 찍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장난감처럼 찍어내면 되는 줄 아는 거죠 지금. 문제를 운용하는 거지. 지금 월급 500만 원인 사람이 롤스로이스 중 운영할 수 있나요? 바퀴 하나에 1,000만 원 할 텐데, 백밀러 하나에 1,000만 원 할 텐데. 그런 성능도 안 나오지만 얘기가 좀 샜는데 이 김주의 그다음에 김여정 자녀들, 그다음에 김정은의 최근 4.15 행보 이걸 보면 김정은은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 지금. 김정은이 새로운 중시조가 되는 북한을 꿈꾸고 있고 그 왕세녀가 지금 김주애다. 그 김주애는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주애가 나오면 리설주가 안 나와요. 처음에는 같이 나왔거든요. 2022년 11월에 화성 17형 발사할 때 김주애가 나오거든요. 화성 18형 발사할 때. 그러면 그때는 좀 애때 모습으로 나오고 엄마도 가끔 나와요. 그때 모습을 보면 정말 꼬마예요. 엄마 손자가 씩 웃는. 근데 리설주가 사라지고 나서부터 김주의 모습은 진화합니다. 복장이 이제 어른 옷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주석단에서 최고 지도자가 똑같이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김주의 옷이 허리가 꽉 끼는 성인 옷. 애 옷이 아니에요. 신발도 굽이 높은 신발. 아버지보다 키가 거의 크게. 그리고 하는 것도 이제 아이들 화동한테 볼키스하고 어른처럼 포스터의 역할 그대로 하거든요. 그럼 김주의 모습은 진화하고 있다. 엄마가 사라지는 동안에. 두 가지죠. 엄마가 나오면 어떤 모습에 문제가 있냐. 엄마가 나오면 엄마의 딸이잖아요. 애가 되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시선이 리설주로 분산되잖아요. 김주애가 나오면 김주애로 가잖아요. 시선이. 그러니까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드는 이미지를 고착하기 위해서 시선 분산을 막기 위해서 리설주는 안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추론. 두 번째, 김주애의 진화하는 모습을 누가 진두지휘할까요? 뒤에서. 나중에 우리 피디님이 딸을 낳았어요. 그럼 후계자를 만들 거야. 그럼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엄마가 그 딸 신경 안 쓰겠어요? 코디나 이런 거? 뒤에는 리설주가 김주의 이미지, 그 다음 후계자상을 만드는 걸 총지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선전선동부와 함께. 그러니까 리설주는 지금 위상이 약화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거죠. 김주의 권력 만들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이 그런 섬세함을 지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옷 입고 구두 신고 그 다음에 걸을 때 모델 워킹 이런 걸 김정은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쫌스러워도. 김정은 쫌스러워요. 아주 쪼잔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머리가 안 가거든요. 그건 여성적인 섬세함이 필요하거든요. 누가 하겠어요? 여정이가? 현성월이? 해도 그 외에 누가 있겠어요? 리설주가 있겠죠. 그러니까 리설주 겉으로는 수더분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니죠. 이 권력의 광기 속에 리설주도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주애를 보면 그 모습에 저는 리설주가 보여요. 리설주의 감각이 보여요. 리설주의 생각이 보여요. 리설주의 행동이 보이고 리설주의 야망이 보여요. 저는.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봄이 왔고 이제 여름으로 갑니다. 우리도 혼란도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도 출범하고 관세 전쟁으로 혼란스럽지만 대한민국이 뭐 하루라도 이런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항상 극복해 왔기 때문에 저는 경제도 또 그렇게 나쁘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전 세계 관세 전쟁이 뭐 경쟁력 있는 국가가 살아남거든요. 대한민국이 가진 그 튼튼한 경제력을 보면 최근에 제가 군 부대 두 곳에서 강연을 좀 했거든요.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국방력은 너무나도 튼튼하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경제에 주력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음번 새 정권 들어서면 밝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을 좀 가지시죠.